남동생이 물에 빠져서 사망하게 된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걸 막으니까 손자를 데려갔다, 이런 느낌이 퍼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은 강연자로서 강연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강연을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강연을 시작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1대1이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사람들과 함께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레슨이었냐면 목소리나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레슨이었었어요. 거의 20년이 된 것 같아요.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성분이신데 지방에서 오셨고 아마 경상도 쪽이었던 것 같아요. 외모는 되게 여성스러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셨는데 뭔가 옷은 항상 검정이나 회색,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레이스가 있는 느낌의 옷이 아니라 일자로 착착 떨어지는, 그리고 치마는 거의 입지 않으셨던 것 같고 바지 정장을 입으셨던 분인데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말투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각자 서로를 소개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누구고 저는 PD인데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목소리나 말하는 걸 훈련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러는데 그분은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누구예요? 저는 심리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제 말투가 좀 너무 차갑다, 딱딱하다, 경직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저는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김창욱 강사님께 그런 목소리나 스피치를 조금 훈련받을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강연이나 이런 거, 레슨 이런 거 되게 유연하게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인 소개를 통해서 왔어요. 이렇게 조금 제가 조금은 과장되고 더 유머러스하게 얘기한 건 있겠지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하신다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저분이 좀 심리 상담이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한다는 거지? 왜냐면 심리 상담의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왔을 때 그냥 내 마음이 좀 열려서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은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반대인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수업이 진행됐고, 그리고 저희는 수업에서 보통 3분 스피치라고 지난 한 주에 자신의 어떤 가장 큰 이슈가 된 감정을 스피치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과거의 얘기든. 제가 하는 역할은 먼저 제 얘기를 꺼내고 그게 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제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먼저 꺼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나도 저런 유사한 게 있는데 저런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흉은 아니네? 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몇 주간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러시면서 본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서울에 사셨고, 그때는 남자를 선호하던 그런 집안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를. 근데 이분은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고, 이제 남동생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밤에 자다가 이렇게 귀신 꿈을 저희가 어렸을 적에 막 꾸잖아요. 전설고양,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런 거 저희가 좀 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야, 키 크려고 그러는 거야, 키 크려고. 너 어디서 떨어졌지? 그거 다 키 크려고 그러는 거야, 키 크려고. 그분이 이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자기를 막 쫓아오니까 이분이 꿈하고 현실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된 상태로 벌떡 일어나서 집 밖으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귀신이 계속 쫓아오니까. 근데 다행히 엄마가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막 그러니까
아이를 쫓아갔어요. 강이 있었는데 거기로 막 도망간 거예요. 허리에 물이 찰 때까지요. 그때 엄마가 진짜 영화처럼 잡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요즘은 좀 덜 그러지만 구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구술했고, 그리고는 이제 넘어갔는데, 그 다음 해에 가족들끼리 같이 물놀이를 갔는데, 이제 그때 남동생이 물에 빠져서 이제 사망하게 된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소리로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걸 막으니까 손자를 데려갔다. 이런 느낌이 퍼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사건을 얘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서로 공식화해서.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한 번도 공식화해서 말씀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집에 슬픔이 있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 가정의 한 구성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다든지 사고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을 공론화하거나 공식화하거나 그것을 광장화하지를 않고 보통은 그걸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외면하거나, 그쪽 분야를 절대 쳐다보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때부터 느끼고 있었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동생이 대신 죽었구나. 그리고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 꺼내는 것은 부모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니 아예 서로 대화를 안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적에 저희가 얼음땡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술래가 잡으러 오면 우리는 얼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대신 사는 대신 어떻게 될까요? 얼어 있어요. 그리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얼어 있죠. 공부를 했으니까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밥을 먹었으니 등치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음과 정서와 영혼은 얼음으로 마치 냉동인간처럼 눈은 보지만 상황은 살필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은 얼어버린 거죠. 제가 코로나가 와서 공동구매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갈치 공동구매를, 수산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것을 팔 수는 없으니 갈치를 팔기 전에 무려 6번을 수산시장과 수협을 계속해서 방문합니다. 수협에 어마어마한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치의 종류를 말해줍니다. 바로 오늘 잡아서 새벽에 파는 생물갈치. 그리고 두 번째는 선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에서 냉동을 하는 겁니다. 큰 배가 한 달 거리를 가서 한 달 동안 갈치를 잡아서, 이게 당연히 상온에선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하 30도, 40도로 급속 냉동을 배에 장치가 있으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녹여서 잘라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고, 이게 만약 시기가 안 좋다면 이것을 엄청나게 큰 냉동고에다가 보관합니다. 6개월을 보관할 수도 1년을 보관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사람 마음이 참 이 갈치와 비슷한 것 같은데? 갈치가 어떤 게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맛있을까요? 냉동갈치, 선동갈치, 생물갈치. 물어볼 필요도 없죠. 뭐가 제일 맛있죠? 생물갈치가 맛있죠. 오늘 잡아서, 새벽에 잡아와서 그냥 얼음에만 재워가지고 아침에 그것을 제가 그 식당에서 먹어봤거든요. Amazing! 입안에서 거짓말 1도 안 하고요. 갈치 구이를 소금만 쳐가지고 이렇게 딱 먹는데요. 한방눈처럼 싹 하고 그 살결이 녹아버려요. 근데 그게 사람 얘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얼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영하 30도, 40도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싸우는 장면을 보지도 않았고 누가 화내는 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위험에 처한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렇게 자란 사람은 마음이 부들부들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한 번도 얼어있질 않았는데요. 한 번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참 눈처럼 녹아, 나랑 얘기할 때. 저 사람이랑 일해보면, 저 사람이랑 연애해보면, 저 사람이랑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아우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까? 소금밖에 안 쳤는데도.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과연 한 번도 마음이 얼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어떻게 그런 얼음이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하 30도라면 어떤 분은 영하 70도, 영하 100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께. 그러면 한 달 동안 냉동고에 있었던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녹여야 되나요? 이게 오늘 강연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 수협 관계자분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거를 냉동고에 있었던 거를 급작스럽게 전자레인지에다가 데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맛이 없고 심지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겉은 녹은 것 같지만 속은 절대 녹지 않습니다.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추천하는 게 바로 상온에다가 뜨거운 물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냉동고에 있던 거를 냉장실에다가 8시간 정도를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되게 의아하면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제 제 강연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얼었구나. 내 영혼이 그때 냉동실에서 5년을 보냈구나. 내가 그때 그 직장에서 몇 년 동안 냉동고에 있었구나. 아,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학교 폭력을 당하고 그때 내가 열등감에 낮은 자존감에 엄청 오래 그 냉동고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갈치를 녹이고 싶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해버려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다가 우리를 담그려고 하거나 전자레인지에 급속으로 돌려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또 그 사람을 녹여주겠다고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버릴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냄새 날 수도 있고 살이 그 식감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넣으라고요? 냉장실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먹을 거면 그날 저녁 먹고 8시간 정도를. 아니면 물에, 그냥 미지근한 물에. 그걸 들으면서 저는 희한하게 그게 다 갈치 얘기가 아니라 인간 얘기로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창우가 네가 너희 부모로 인해서 얼어있는 게 있다면 그걸 갑자기 따뜻함으로 녹이려고 하지 마. 8시간 정도를. 8번을. 8달을. 8개월을. 8년을. 그렇게 서서히 너의 과거로부터 얼어있던 것을 녹이려고 해봐. 그러면 꽤 많이 원래대로 돌아와. 우리는 갑자기 너무 추운 곳에서 얼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돈을 벌려고. 때로는 나만의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물처럼 100% 돌아오긴 어려웠다 할지라도 꽤나 많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갈치를 공부하면서 배운 겁니다. 갑자기 너무 따뜻한 데로 가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얼어버린 마음을 책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공동체를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종교를 통해서든 운동을 통해서든 그 무엇인가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그 정도 온도만 돼도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우리의 얼어있던 마음이 녹는다는 거죠. 갈치를 유통하려다가 인생을 배운 것 같아서
저는 그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회적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서히 우리 마음의 냉장실을 찾아보고 우리 마음의 미지근한 물에 얼어있던 우리를 8시간 이상 녹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 영혼 자체가 그렇게 눈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